고대치,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고강수 회장의 서재였습니다. 고대치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한 말에 다리가 꺾인 겁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닥쳐. 고강수 회장이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85세 노인의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습니다. 뒤편 노트북 화면에는 25년 전 블랙박스 영상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젊은 남자의 옆모습, 고대치였습니다. 사장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야. 결의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고대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고결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버리는 순간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다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석권식의 자수선언에서 시작된 25년 전 비밀이 오늘 이렇게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82의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한 뇌피셜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82의 마지막 장면에서 석권식이 고대치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나 자수할 생각이다. 고대치의 얼굴이 단번에 일그러졌습니다. 뭐가 어째? 자수? 25년 동안 같은 비밀을 품고 살아온 두 남자 사이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었습니다. 고대치의 눈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주머니 안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권식의 자수가 뭘 의미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았으니까요. 권식이 자수하면 자기 혼자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25년 전 그 밤의 진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까지 전부 드러나는 겁니다. 같은 날 고대치는 아내 은수정에게도 못을 박았습니다. 민호를 독신으로 늙어주는 한이 있어도 석권식과 사도는 안 된다. 은수정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은 압니다. 고대치가 진짜 두려운 건 사돈이 아닙니다. 두 집안이 가까워지면 25년 전 그 비밀이 두 가족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시각 서승리는 절에 있었습니다. 고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불 위에 올렸습니다. 유학 준비 서류도 주고받은 편지도 하나씩 타들어가는 사진 속에서 고결의 웃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제가 됐습니다. 승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결이 오빠. 너무 미안해. 갈라진 목소리가 절 마당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석권식이 고결의 친아버지 한수철을 죽인 교통사고의 가해자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 죄책감이 사랑까지 통째로 태워버린 겁니다. 승리는 사진이 다 타고 나서도 한참을 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된 사진 조각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고결과 나란히 웃던 그 얼굴이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승리의 손에 검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승리가 무릎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울 힘마저 다한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근데요, 승리는 아직 반쪽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운전자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만약 그걸 알았다면 이 사진을 태울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반쪽짜리 진실이 승리를 이렇게 무너뜨린 겁니다. 같은 밤 조성주는 혼자 방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톱만 한 SD카드 하나가 서랍 깊숙이 누워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이걸 꺼내지 않은 건 옛 친구 고대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석권식의 빚을 갚아주고 대신 감옥에 보낸 그 거래. 조성주는 그걸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근데 고대치는 그 기회를 뭐에 썼습니까? 자기 보신에 쓰고 석권식을 25년째 눌러놓고 이제는 승리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조성준이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다음 날 아침 고대치가 사장실로 석권식과 조성준을 불렀습니다. 고대치는 책상 뒤에 앉고 두 사람은 서 있는 구도였습니다. 25년 전 새 동창의 위계가 그대로 재현된 공간이었습니다. 고대치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우리 셋 다 같은 차에 타고 있었으니 입 다물자. 다시 25년 전으로 돌아간들 그 일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냐. 너도 나도 성준이 너도. 고대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전형적인 공동 책임론이었습니다. 석권식의 주먹이 바지 옆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성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대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대치가 그 시선이 불편했는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블랙박스는 25년 전에 이미 처리했어. 증거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어. 제법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까지 마셨습니다. 자기가 25년 전에 블랙박스를 직접 부수고 폐기했으니까 증거가 남아있을 리 없다고 진짜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대치의 착각이었습니다. 부순 건 블랙박스 본체였지 안에 들어있던 SD카드가 아니었거든요. 조성준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카드만 먼저 빼둔 겁니다. 고대치가 본체를 부수는 걸 지켜보면서요. 그 사실을 고대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석권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양심선언이 아니야. 사실선언이다. 석권식의 눈이 고대치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25년 전 그 차 운전대를 잡은 건 나도 성준이도 아니었어. 대치 너였잖아. 고대치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입으로만 떠들겠다? 그 말뿐인 양심선언 하겠다고? 그 순간 조성준이 움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SD카드를 꺼내 고대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사장실 안을 울렸습니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고대치의 눈동자가 카드에 고정됐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나온 말. 그건 이미 의미 없는 거야. 조성준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난 아직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말한 적 없는데. 대치 너 어떻게 알아? 사장실 안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석권식이 눈을 감았습니다. 조성준이 이걸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권식에게도 처음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있었으면 25년 전에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고대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방금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뭘 의미하는지 본인도 깨달은 겁니다. 카드 내용을 모르면서 의미 없다고 단정했다는 건 본인이 그 사고의 당사자라는 자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을 감춰온 사람이 제 입으로 덫에 걸린 겁니다. 고대치의 손이 책상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조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이걸 갖고 있었어. 안 꺼낸 건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던 거야. 근데 너 그 기회를 승리한테까지 덮어 씌우는데 써버렸더라. 그때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결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 좋은 애. 두 사람은 석권식을 찾아 강수토건에 왔다가 사장실 앞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춘 겁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안의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고결은 석권식의 입에서 나온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25년 전 운전대를 잡은 건 대치 너였잖아. 그 한마디에 고결의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가 자기 친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다는 뜻이니까요. 고결의 주먹에 피가 안 통할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혜가 고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혜도 들었습니다. 저 안에서 SD카드를 꺼내놓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조성준이라는 것도요. 세 사람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고결이 조성준을 봤습니다.
아버지, 그 카드 저한테 주세요. 조성준이 결을 받습니다. 은혜가 아버지 성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은혜의 눈에 아버지가 25년간 이걸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성준이 SD카드를 고결에게 건넸습니다. 고결이 카드를 받아주었습니다. 고대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결아, 고대치가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고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고대치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저 카드가 어디로 가는지 직감한 겁니다. 평생을 지켜온 아버지의 신뢰가 오늘 끝난다는 걸요. 고결은 곧장 고강수 회장 자택으로 갔습니다. 이영아 할머니가 현관에서 손주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시는데. 결아,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고결의 표정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영화가 손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고결은 먼저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영화의 가슴에 불안이 차올랐습니다. 서재에서 고결이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SD카드를 노트북에 넣었습니다. 고강수가 손주의 눈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무언가 단단히 각오하고 왔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25년 전 블랙박스 영상. 어두운 외곽도로.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옆모습이 천천히 또렷해졌습니다. 고강수 회장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눈이 화면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제 아들이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고강수의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석권식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손주 고결을 보육원에서 직접 데려와 키우면서도 그 아이의 아버지를 죽인 진짜 사람이 제 아들이었다는 걸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회장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서재 안에는 폐암 환자의 거친 호흡 소리만 남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대치를 불러. 이 두 글자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고대치가 불려왔습니다. 서재 문을 여는 순간 고결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 자기 젊은 날의 옆모습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치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강수가 물었습니다. 수철이를 내가 죽인 거야? 고대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닥쳐. 회장의 고함이 서재를 울렸습니다. 고강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한부 환자의 몸이 흔들렸지만 두 눈만은 아들을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고대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버지 입에서 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고대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고대치의 전부였습니다. 세상 모든 걸 가져도 아버지 앞에서만은 입도 벙긋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방금 내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장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야. 결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내가 장담 못한다. 고강수가 고결을 받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방금 전 아들에게 소리치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결아, 할아버지가 몰랐다. 수철이한테도
너한테도 면목이 없다. 고결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참았습니다. 이 서재 안에서 무너진 건 바닥에 엎드린 고대치 하나뿐이었습니다. 서 있는 두 사람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고강수가 지팡이를 짚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고결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고대치만 남았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안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SD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작은 카드 한 장에 25년이 무너진 겁니다. 사장실을 나온 석권식이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승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리야, 아빠가 운전자가 아니었어.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운전자가 아니었다고? 25년 전에 고대치가 운전했어. 아빠는 대신 감옥에 간 거야. 승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민호 옆에서 전화를 받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절에서 태운 사진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결이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울던 그 밤이. 태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빠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승리가 울었습니다. 이번엔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을 대신 짊어진 아버지가 억울해서, 그리고 그걸 이제야 알아서 안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민호가 아무 말 없이 승리의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왜 우는지 몰라도 곁을 지키는 사람. 민호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날 석권식이 고결을 조용한 자리로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석권식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고 팀장, 25년 전 그날 자네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자네 이름을 불렀네. 어린 자네가 무사한지 그것만 걱정하셨어. 고결의 어깨가 잘게 흔들렸습니다. 서 실장님, 왜 25년을 그 무거운 걸 혼자 지고 계셨습니까? 석권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자식들 지키겠다는 핑계로 자네한테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진짜 죄인을 감싸준 거야. 그게 내가 25년을 짊어지고 산 진짜 죄네. 고결이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원망도 연민도 분노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석권식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을 25년 동안 감싸고 살았다는 사실이요. 딸 서승리를 지키려 25년을 침묵으로 견뎌온 석권식의 무게가 고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결이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걷다가 멈췄습니다. 등을 돌린 채 낮게 물었습니다. 서 실장님, 그날 아버지가 많이 아파하셨습니까? 마지막 순간에요. 석권식이 목이 메어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결아 부르셨어. 고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더 묻지 못하고 그대로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벽에 기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영화 할머니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고강수 회장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고강수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내가 더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 폐암 말기로 모든 치료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살겠다고 말한 겁니다. 결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결이 은혜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물었습니다. 결아, 괜찮아? 고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고결이 말하는 아버지는 한수철입니다. 25년 만에 진실을 알았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죄가 있었고 그 죄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짊어졌고 그 사실을 또 다른 누군가가 25년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매듭이 처음으로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겨우 일어난 고대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주용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회장님이 파양 관련 서류를 요청하셨습니다. 고대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반격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고대치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사장 자리를 잃고 아들한테까지 들통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주저앉겠죠.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